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은 겨울 서점의 라이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히 라이벌을 상정하거나 의식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아마 겨울서점 구독자분들과 상당히 층이 겹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동진 평론가의 빨간책방이라는 팟캐스트입니다. 빨간책방이야 워낙 유명한 팟캐스트니까 제가 두말하면 입 아플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도 굉장히 즐겨 듣는 그런 팟캐스트여서 한동안은 저는 그 빨간책방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게 약간 저희 삶의 낙이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절대로 빨간책방에서 하지 않을 기획은 뭘까? 단박에 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동진 작가의 책을 7권을 리뷰하는 것입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영화평론가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작가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이동진 평론가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고등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라는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매일매일 챙겨 들었었어요. 그때 이동진 평론가가 게스트로 나왔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에 등장했던 장소를 직접 가서 여행을 해서 경험을 하는 그런 시리즈 기사를 계속 쓰고 계실 때여서 라디오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으로 라천으로 넘어가셔서 계속 라디오 방송을 이어나가셨고요. 그것도 저는 꼬박꼬박 다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때만 해도요. 그런 다시 듣기 서비스가 원활하지도 않았고 팟캐스트가 발달했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처음에 한동안 라디오 기능이 있는 mp3로 라디오 천국을 녹음을 했어요. 그때 방송을 할 때 기다려서 방송이 시작을 하면 녹음을 해서 이제 그걸 차곡차곡 파일로 한 몇 주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일로 이제 보내드리기도 했고 답장도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계속 하진 못했어요. 저도 이제 바빴어가지고 몇 주 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그런 이동진 평론가의 목소리를 듣고 글을 읽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익숙하고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감을 하는 부분도 워낙 많았고 해서 이동진 평론가의 책도 사고 글도 읽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동진 작가의 책들을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권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책의 목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태진 이동진의 시네마 기행, 그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시네마 레터, 필름 속을 걷다, 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 밤은 책이다, 질문하는 책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요 2권은 책에 대한 책이고 요 5권은 영화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동진 작가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책을 많이 내려면 평소에 원고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3권 언제 쓰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이동진 평론가의 책들은 공통적으로 어딘가에 기고를 했던 글을 묶어서 낸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평소에 글을 열심히 써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중에 저는 이 책은 안 읽었습니다. 질문하는 책들은 읽지는 않았어요. 저는 빨간책방을 굉장히 여러 번 돌려들은 청취자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손이 잘 안 가게 돼서요. 이 질문하는 책들은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훑어보기만 했고요. 이거는 김중혁 작가랑 함께 공저를 한 책이죠. 나머지 책들은 다 읽었고요. 각각의 책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두꺼운 요 양장본 책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태진 이동진의 시네마 기행이라고 되어 있는 요 양장본 책인데 보시다시피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이고요. 나온 순서대로 따지면 사실 얘가 첫 번째고요. 이 중에서는 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이 책, 그
그 다음이 이 책입니다. 요 순서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필름 속을 걷다와 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의 프로토타입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자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장소를 직접 이제 여행을 해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 그런 식의 책이에요. 제가 이걸 언제 샀냐면 2007년 7월 28일에 샀네요. 10년이 더 된 책이네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여행지 사진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행지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동부, 미국 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그리스,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체코의 프라하, 런던 노팅힐, 독일 베를린 등등등. 그래서 어느 글을 어느 분이 썼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읽다 보면 약간 티가 나긴 합니다. 사람한테 문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씩 티가 나기는 해요. 필름 속을 걷다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책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거의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고등학교 시절에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 전에 이동진 평론가가 냈던 책은 뭐냐? 바로 이렇게 두 권인데요. 요거는 이동진의 시네마 레터라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언제 샀지? 2007년 7월에 샀네요. 이것도 저 10년이 더 된 책이고, 이 책은 요 책 다음에 나온 이동진 작가의 책이고,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중고서점에서 구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동진의 시네마 레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의 말하자면 속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책같이 생겼습니다. 그쵸? 되게 글씨체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상당히 옛날 책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 이게 초판이 언제지? 초판이 99년도예요. 초판이 99년도고 제가 산 게 1판 6쇄 2006년에 나온. 여기에도 이동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사진이 엄청 풋풋해요. 이렇게 멀리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너무 가까이서 또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의 사진이 두 책 다 엄청 풋풋한 옛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책 모두 이동진 평론가가 당시에 신문에 그 연재를 했었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낸 책인데요. 사실 이동진 작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영화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말하자면 영화 에세이류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종류의 글이 많이 쓰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동진 작가 특유의 말랑말랑한 문체라든지 어떤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점을 굉장히 비판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를 기점으로 해서 영화평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실 이 책들에 수록된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영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라든지 어떤 영화의 기법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영화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실마리들 같은 것을 확 펼쳐 보이는 그런 식의 에세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넘버3 이야기를 하다가 넘버3가 해외 영화제에 출품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 웃긴 영화가 번역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 콰이는 상대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원초적 번역의 불확정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부족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번역할 때 그들의 행위만으로 의미를 부여해 추측에 따라 이루어진 서로 다른 번역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요. 그 언어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표현해내고 있는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언어의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과격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다른 언어권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인간의 모든 지적인 행위 가능성까지 붕괴되어 버리는 결과가 빚어지니까요. 하지만 못내 의심은 남습니다. 어디 서로 다른 언어의 번역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사소통은 또 어떤가요? 같은 단어가 그 단어를 말하고 듣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사랑은 전혀 다른 의미이면서도 우리는 서로 꼭 같이 사랑한다고 믿는 것은 아닐는지요. 혹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면서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영화와 관련이 있는 혹은 영화로부터 끌어낸 이야기들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 밤은 책이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온 연인들 역시 사랑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과 그가 생각하는 사랑이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상적 판타지에 가까운 완전체로서의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테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여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숭고한 지향이라고 해도 그리고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듯한 목표라고 해도 사실 그것은 확률적으로 일부분만 공유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각자 내리는 정의나 부여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때 그 경계선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것들을 보고 같은 것들을 듣는다 해도 사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세상에서 살기에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접선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타인들이고 일종의 섬인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이야기,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책들이 저는 영화와 책의 이름을 빌린 이동진 작가의 마치 동어반복과도 같은 에세이라고 저는 느끼기도 해요. 영화와 삶이 만나는 그런 글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동진 평론가의 말랑말랑한 글들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이동진 평론가 본인도 이야기를 했듯이 평론가 본인이 이제 영화적 기법이나 그런 걸 몰라서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확실히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글을 썼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재작년에 이동진 작가가 3달 동안 진행을 하는 그 영화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12주 동안 매주 가면 영화의 기법이라든지 어떤 영화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클래스에 한 3시간이 넘게 3시간 반씩 배우는 그런 클래스였거든요. 그 클래스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동진 평론가에 대해서 또 제가 이동진 평론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같은 것이 그렇게 근거가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서 아무튼 그런 글들을 모은 책이다 보니까 글의 분량이 상당히 짧고요. 이게 신문에 연재되었던 글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동진 평론가의 영화 기행책 2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2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진 작가가 영화에 등장한 장소를 직접 여행을 하고 쓴 그 여행기를 모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름 속을 걷다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가 나왔고요. 이 책이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모아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실제로 글도 연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푸른밤에서 코너 이름이 필름 속을 걷다였어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나왔던 것 같고 여기 있는 사진들도 이동진 작가가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막 한 자리에 앉아서 천장까지 찍고 그랬다고 하던데 굉장히 좋은 사진들도 많고 그 이동진 평론가의 문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저는 이 필름 속을 걷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에서 방송을 했었던 내용은 이 책으로 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CD가 같이 있어요. 원래 이 천일의 몽상이라는 이 CD가 같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 CD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놨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못 찾고 있어요. 근데 그 CD를 들으면서 또 이 책을 읽는 게 상당히 색다른 맛을 또 줍니다. 이 앞서 보여드린 시네마 레터에 비해서 글이 분량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느린 호흡으로 이동진 작가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서점에서 이 책을 상당히 자주 발견하는 편인데 네, 궁금하신 분은 중고서점 가시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필름 속을 걷다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러브레터, 비포 선셋,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이터널 선샤인, 러브 액츄얼리, 화양연화, 행잉로그의 소풍,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나니아 연대기, 글루미 선데이, 쉰들러 리스트, 티벳에서의 7년, 장구경을 기억하다, 베니스에서 죽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 정말 많이 다니셨죠? 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는 어떤 영화들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원스, 스타워즈, 내 어머니의 모든 것, 말할 수 없는 비밀, 맘마미아, 캐스터웨이, 토스카니의 태양, 폭풍의 언덕, 잉마르 베리만의 무덤을 찾았던 스웨덴 포로섬과 소나틴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벌써 8년 된 책이네요. 되게 새삼스럽다. 저는 이 책을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두 권은 이동진 평론가의 여행기와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5권이 다 영화책이잖아요. 이 책들을 꼭 영화를 보고 읽어야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읽으면 더 좋은 그런 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엔 책에 대한 책 2권인데요. 이 질문하는 책들은 CGV에서 이동진 작가가 했던 영화 클래스 들을 때 주셨어요. 거기서 선물로. 그래서 감사히 잘 받아서 가지고 왔고, 이 밤은 책이다는 나왔을 때 산 건 아니고요. 나중에 중고책으로 샀는데 안에 사인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가려드릴게요. 이동진 작가의 사인이 있어요. 사인까지 받으신 책을 파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파신 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성은 김씨입니다. 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2권은 이제 책에 대한 책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이 책은 안 읽었어요. 저는 빨간 책방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은 책이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 역시 연재했던 글들을 묶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글 한 편의 길이가 진짜 짧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시작을 하면 하나, 둘 하면 끝이 납니다. 엄청 짧죠? 굉장히 짧은 호흡의 칼럼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틈틈이 읽기 좋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책에 대한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평소에 글을 많이 써놔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 목차만 봐도 사실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동질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은데요. 빨간 책방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런 식의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저랑 책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다크로제를 사진 않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서점에서 한번 훑어봤는데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하신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뭐랄까 저 혼자 약간 내적 친밀감을 물론 저보다 읽으신 책도 훨씬 많고 저보다 아는 것도 훨씬 많고 저도 이동진 작가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독서 내공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랑 제가 심정적으로 가장 비슷하게 느끼는 책은 이 책이에요. 상당히 비슷해요. 분위기도 비슷하고 문체야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비슷하고 상당히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거기서 이끌어내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진 작가의 책 7권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필름 속을 걷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 중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필름 속을 걷다랑 이 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 이렇게 2권은 경어체가 아니라 그냥 하다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말맛이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면에서 이 책들을 더 좋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어체를 쓴 이동진 작가의 말랑말랑하고 예쁜 문장들보다 이 2권에서 느껴지는 홀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고독이라든지 어떤 쓸쓸함 같은 것이 저의 정서에 더 잘 맞아서 이렇게 2권을 특히 이 필름 속을 걷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필름 속을 걷다에서는 상당히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비유들이 굉장히 좋은 비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행지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그 생각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주 유치하게 가깝거나 터무니없이 멀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부다지구는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 한쪽에 좁은 계단이 촘촘히 들어선 길이 적지 않았지만 프랭클린 거리의 계단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하늘에 닿을 듯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길을 겨울날 아침 고요한 계단을 어느 할머니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계단이야말로 사랑과 닮았다. 거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뿐이다.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올라 부다지구 고지대에 자리 잡은 어부의 요새에 도착했다. 강을 타고 공격해오는 적을 막기 위한 어부의 파수대 역할을 했던 이곳은 고깔 모양의 뾰족한 지붕에 긴 통로가 인상적이었다. 두나강을 한눈에 굽어보며 여기서 사랑을 속삭이던 세 사람은 서서히 다가오는 운명의 그림자도 감지했을까. 장미꽃을 꺾어 모으다 보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쉰들러 리스트를 주제로 해서 여행을 했던 그 쉰들러의 사무실에서 그 쉰들러 사무실의 책상에 앉았을 때의 이야기인데, 책상 앞에 앉았다. 뭐라고 쓸까 잠시 생각하다가 평소 좋아하던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말을 적어 넣었다. 전체는 거짓이다. 그렇다. 진실은 파편으로만 존재한다. 나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맹렬히 외쳐대는 진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 그게 내가 역사에서 간신히 배운 것이었다. 시네마 레터와는 상당히 다른 심사를 지니고 있는 글이죠. 이 외에도 사실 내신 책이 되게 많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댓글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겨울서점이 빨간 책방을 따라잡는 날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